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를 꿈꾸는 시간 밑꿈시 강연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저는 컬러를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을 통해서 사람을 연구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컬러로 소통하는 성격 분석 전문 강사 박민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강사로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경험들이 모여서 제가 지금 강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실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이 맞는 걸까?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걸까? 혹은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 걸까?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처음에 강사 생활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첫 번째 강사 생활을 생활체육 강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사실은 모두가 다 생활체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활체육 강사를 접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활체육 강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보통 에어로빅이나 요가 혹은 헬스장에서 진행하는 GX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모든 분야의 생활체육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하루에도 7시간, 8시간 정도. 그때도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서 건강을 지도하기도 하고 운동을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다니는 제 자신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뿌듯함에 일을 했었는데요. 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랬더니 병원에서 디스크라는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너무 심각해서 당장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디스크라는 판단, 그리고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이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바로 입원을 했고, 다음날 급하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누워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한동안은 뛸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무리한 운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은 절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해야 될까? 뭘 하면 이제 앞으로 긴 시간을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몸이 좀 덜 힘들고, 앉아서 할 수 있고, 그때는 예쁜 일들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배우기 시작했던 것이 네일 아트였습니다. 사실 일할 때, 체육 활동을 할 때에는 시간이 없어서 네일샵을 잘 못 갔어요. 근데 예쁘게 꾸미고 싶은 그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일 아트를 배우고 제 손을 꾸미기 시작하는데 그 작은 손톱에 예쁜 아트들이 하나씩 더해지는 그 작업들이 너무 재미있고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그 네일 아트를 배워서 친구들과 가족들 손에 해줬을 때, 아, 예쁘다, 되게 잘한다, 손재주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아, 나 다른 일을 좀 시작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격려 아니면 희망,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작은 칭찬이. 그래서 더 많이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네일샵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평수는 아니었고, 작은 네일샵에서 이제 손님들과 마주하면서 그 손님들의 손을 예쁘게 꾸며주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 손톱에 아트들을 더해가면서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앉아서 예쁘게 할 수 있는 직업이라서 직업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네일 아트 샵을 운영하고 있다가 네일 회사에서, 제품 회사에서 에듀케이터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강사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네일 에듀케이터로서. 그 네일 에듀케이터라고 하면 그 제품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네일 디자인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아트를 만들어서 잡지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아트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박람회에도 참여해서 현장에서 아트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배웠던 내용들 혹은 제가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설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정보를 받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네일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은 너무 뿌듯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네, 에듀케이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컬러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컬러들을 다루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같은 색이어도 피부에 따라 너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손에는 예쁜데 왜 어떤 사람 손에는 좀 어색해 보일까? 혹은 사람마다 손이 더 예쁘게 보이는 컬러는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제품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제품 개발에 참여하면서 컬러에 대한 관심이 퍼스널 컬러로도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컬러 색감들을 꾸며주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색채 심리와 컬러 테라피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퍼스널 컬러와 색채 심리, 컬러 테라피 이렇게 색에 관련돼서 나에게 어울리는 색이 어떤 걸까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여러 색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결국에는 고민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나는 그럼 지금 뭘 하는 사람일까? 처음에 저는 체육 강사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네일리스트가 되었고, 이 네일리스트에서 색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컬러리스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컬러리스트를 기반으로 제품 기획에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 기획을 하고 브랜드까지 런칭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저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체육 쪽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요즘 뭐 해요? 그럼 저는 이제 네일 쪽. 이 네일 쪽 만났던 사람들은 원래 뭐 했어요? 그럼 나는 중간에서 난 뭘 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알게 된 것들이 나의 컬러 DNA라는 거예요. 컬러 DNA는 모든 사람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고유의 색을 컬러 DNA라고 하는데 이 컬러 DNA는 CPA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CPA 검사를 하면 내가 타고난 컬러에서 인지 컬러도 알 수 있고 행동 컬러도 알 수 있고 추구 컬러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컬러를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혹은 내가 어떤 걸 했을 때 성과를 잘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데요. 제가 가진 컬러는 이렇게 세 가지 컬러였어요. 인디고 컬러와 레드 컬러, 그리고 소통의 블루 컬러입니다. 인디고 컬러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하는 컬러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고 완벽하게 알고 싶어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레드 컬러는 뭔가 빠르게 시작할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컬러이고요. 시작하고 나면 열정적으로 열심히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었던 추구 컬러의 블루 컬러는 흔히들 아나운서 컬러, 리포터의 컬러라고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를 나누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에서 기쁨을 느끼는 컬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컬러를 보니까 너무 저의 컬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컬러 DNA를 알고 나서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했고, 그 고민들을 컨텐츠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활동을 하면서 체육 강사로서 느꼈던 그 리더십이나 다양한 연령대를 만나면서 배우게 되었던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뷰티 쪽에 넘어와서 네일 아트를 하면서 배웠던 색감이라든지 섬세함, 그리고 제품 기획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트렌드를 읽는 감각들, 그리고 컬러 테라피와 색채 심리를 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람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교육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강의력을 좀 더 업데이트하고 기획력을 탄탄하게 끌어나가는데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저의 세 번째 강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학교 그리고 기업들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기업들에서는 컬러를 활용한 팀빌딩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직 협력 능력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직업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컬러 테라피를 활용한 직무 탐색, 그리고 취업 교육, 이미지 메이킹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고민했던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봤을 때 모두가 너무 다른 분야였기 때문에 나 자신을 확정할 수 없었지만 내가 가진 그 모습들, 그 능력들을 하나씩 모으고 보니 결국에는 현장에서 저는 빛나고 있더라고요. 뭔가 한 분야에서 한 가지만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지만 요즘에는 여러 가지 분야를 동시에 하는 엔잡러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 엔잡러로서 현장에서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뷰티 업계에서는 컬러 디렉팅을 하고 제품을 기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퍼스널 컬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퍼스널 컬러를 네일과 결합해서 KPNC라는 네일 분야에서 색채 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CPA를 교육하는 컬러 드림이라는 색채 힐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그 컬러 분야와 뷰티 분야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직무 분석과 취업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팀빌딩과 CS,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잠시 쉬고 있지만 언젠가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저는 시니어 쪽에서 건강을 담당하는 체육 강사로 또 한 번 저의 강사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 가지 호기심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배우고 싶은 정보가 너무나 많지 않으신가요? 색은 하나만 보면 그 한 가지의 색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 한 가지 색만 썼을 때보다 여러 가지 색들이 모였을 때 더 자체롭고 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색을 하나씩 모으면 더 밝은 에너지를 가진 빛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정해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아니면 도전하고 계시는 그 모든 분야들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언젠가 나 자신의 그 오롯이 빛나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강연 때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인사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모든 순간 그 누구나 여러분이 나답게 빛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나이를 불문하고 분야를 불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분야들을 다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 빛이 다 하고 나면 또 다른 빛으로 다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서 또 나로서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답게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